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교수님께서 아까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셨습니다. 탄핵 선고일이 계속 예상을 하고 있는 것보다 또 민주당에서도 빨리 선고해라, 파면해라, 민주당입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대략 예상하는 선고일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 이번 주 넘길 것 같은 느낌이. 아, 왜냐하면은 오늘 이번 주를 뽑지 슈퍼유키가 될 거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하나는 뭡니까 그 탄핵 심판 선고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번 주는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금요일 예상하고 있었죠. 네. 그리고 또 다른 한편 또 뭐가 있습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있었고 막 이래가 슈퍼유키가 될 거라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거 하고 선고를 한 다음에 일정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일정이 안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월요일 날 한덕수 총리 선고했죠? 예. 목요일 날 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목요일 날은 뭐냐면 일반적인 헌법재판들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 사안. 정기 선고일입니다. 그렇죠. 그 정기 선고일이 잡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까지 헌법재판소 역사상 한 주에 2번 선고 기회를 잡은 적은 없대요. 근데 이번 지금 벌써 2번이 잡혔잖아요. 근데 3번을 잡겠느냐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 헌재에서 얘기가 지금 안 끝난 것 같아요. 예. 까딱하면 4월 4일에서 4월 11일까지 밀릴 수도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 그러니까 민주당이 똥줄이 타는 거야.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지체가 되면서 선고일이 계속 늦춰지면서 똥줄이 탄다. 그러니까 이제 국힘의 입장에서는 일단 선고가 계속 늦어지는 게 좋죠. 그러니까 적어도 4월 18일을 넘길 수는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2명의 헌법재판이 떠나니까. 만약에 그럼 그분 두 명이 떠나게 되면 6명만 남는데 예. 그러면 그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6명 갖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4월 18일이 마지노선인데 그렇다면 4월 11일. 그러니까 금요일입니다. 실제로 최악의 경우는 4월 11일까지 늦춰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번 주라고 봤는데 만약에 내일까지 기다려봐야 됩니다. 내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래서 내일 만약에 선거의 예정이 안 되면은 이거 뭐 다음 주로 미루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음 주에 4월 4일로 잡아놔야죠 날짜를. 근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 이제 시나리오별로 한번 상황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니까요. 기각, 각하 됐을 경우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 탄핵이 인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입니다. 라는 이 헌법재판관의 선고가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 윤심 또 이른바 이재명 대표가 날개를 그냥 헐헐헐헐 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상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인용이 되면 이제 그 다음 판이 벌어지는 거죠. 한 가지 깔끔한 건 뭐냐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정리가 된 거잖아요. 예. 쉽게 말하면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서 화가 났던 부분들은 일단 제도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프레임이냐면은 아까 이제 그들이 걱정했던 그 프레임이 나오는 거예요. 윤석열, 이재명 동시 제거. 동시 정리해야 된다. 이 프레임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국힘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게 대통령이 지금 이게 기각이 되고 좀 밖에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예. 아직 밖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여기서 사저 정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아하. 그렇게 되면 계속 프레임이 뭐가 되는 겁니까? 윤석열 대 이재명 프레임으로 가는 거고 탄핵 국면이 계속 연장이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고 빨리 선을 끊어서 지금 프레임으로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은 정리됐지 않냐. 예. 이제는 이재명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프레임을 옮겨야 되는데 그 프레임 전환하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지지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다음에 지지자들이 화내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처럼 나오지만 그 바탕엔 더 큰 게 뭐가 깔려 있는 거냐면 이재명에 대한 불안감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딴 건 몰라도 이재명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심리 때문에 더 뭔가 그 구심점을 잡아서 대통령 중시를 뭉치는 거지. 이재명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서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잘했다 이렇게 예. 믿는 사람은 거기 나온 사람들 중에서 극소수라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정당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그 분노에 깔려있는 정확한 핵심을 잡아내서 그걸 가망이 있는 정말 합리적인 방향, 예. 미래가 있는 그다음에 성공할 수 있는 그쪽으로 물길을 터줘야 되거든요. 근데 물길을 터주는 게 아니라 그 안으로 그냥 자기들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상태 속에서 지금 플랜 B도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아직도 이런 식으로 지지자들 희망 고문을 하는데 그러다 딱 인용되면 어쩔 거냐라는 거예요. 이들의 분노는 어떡할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빨리 옮겼어야 되거든요. 선을 딱 긋고 감정적 선을 딱 긋고 알겠다.
물론 이제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래서 계엄이 정말 옳다고 믿는 사람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예. 근데 그 사람들을 주변화하고 극소수 그 사람들 소수거든요. 그 사람들 주변화하고 나머지 사람들 떼서 오케이 윤석열 대통령 잘못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이분이 잘못하게끔 상황을 끌어간 데는 또한 민주당의 책임도 있다. 대통령 정리되지 않았느냐. 이제는 우리가 뭘 물어야 되느냐. 저들의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이렇게 선을 쫙 옮겨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게 시간이 좀 급하거든요. 두 달밖에 안 남았단 말이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걸 해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런 극적인 반전의 드라마가 없으면 지금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걸 해낸다고 한다면은 쉽게 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계엄을 지지하는 그 집회에 나와 있는 예. 또는 그 주변에 거기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주변에서 아직까지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많은 그 지지 그룹이 이제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로 눈을 올려가지고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물음을 던지면서 거기서 전략적 판단을 한다면 그때는 한번 해볼 만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저쪽은 이미 확정됐습니다. 후보가. 예. 그다음에 그 후보는 굉장히 결함이 많아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 2심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설사 당선된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뭡니까? 대법원의 판결과 심지어는 헌법재판소까지 가야 됩니다. 헌법 84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후보란 말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체 후보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여러 잠룡들이 지금 막 있잖아요. 여러 잠룡들이 있고 여기서 정말 드라마틱한 예. 그 드라마를 쓰면서 거기서 반전의 효과까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 컨벤션 효과라는 게 커가지고 그 효과에 의해서 쫙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탕에 뭐가 깔려있느냐. 윤석열은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예. 윤석열 정리가 됐고 이제는 뭡니까? 윤석열하고 이재명도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 이 두 사람의 대립이 한국 정치를 이 파탄으로 몰아놓은 주범들 아니냐. 이런 프레임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과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글로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의 이 선거 결과가 인용이 되고 조기 대선으로 가는 경우에 이제 그러다. 자, 이번에는 기각이나 각하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와 동시에 다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교수님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회 정치권 어떤 상황이 될까요? 저는 각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말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소수의 동일성이 좀 깨진 상태란 말이죠. 라고 했을 때 그 절차적 하자, 이 절차적 하자를 어떻게 판단할 건가고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중에 일부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는 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바로 내가 볼 땐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늦어지는 거, 선거가 늦어지는 거 보거든요. 하지만 정말 들어갔을 때 이분들이 예컨대 3명 정도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 3명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 8대 0으로 가거나 아니면 나온다면 한 분 정도 7대 1 예. 정도 각하가 그러니까 인용이 7, 각하가 1 정도가 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어쨌든 간에 각하든 그다음에 그보다 훨씬 가능성이 적지만 기각이든 간에 오게 되면 윤핵이 복귀하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볼 땐 통치 못해요. 통치 못합니다 이거. 왜냐하면은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는 지금 여론조사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예.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는 게 60%예요. 국민. 인용하지 말아야 된다. 기각해야 된다가 35%거든요. 그러니까 탄핵 인용을 해야 된다고 믿는 국민들은 지금 2배가 더 많아요. 이런 상태 속에서 아니 탄핵 이전 또는 그 계엄 이전에도 윤 대통령이 사실 국정 운영 제대로 할 수 있었나요? 못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복귀한다? 운영이 되겠어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60%의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길바닥에 다 쏟아져 나올 겁니다. 난리 날 거예요. 그럼 하야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야할 수밖에 없는 거고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알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한국 경제가 위기 상황이거든요. 예. 이거 종지부를 찍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근데 이분을 갖다 다시 뭐라 하게 됩니까? 기각을 해서 다시 올려놓는다? 그럼 위기가 연장되는 거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환율 계속 올라가죠. 불확실성 때문이거든요. 지금 투자를 못해. 이런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합니까? 우리는 맨날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외국에서 볼 땐 굉장히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해. 그 다음에 증시 돈 빼가고 이렇게 되니까 사실 그 달러가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높아지고 이러니까 우리의 경제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경제 펀더멘탈 자체를 뭐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경제 신인도 이렇게 되니까 경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심리가 살아나지 않거든요. 이런 상황을 계속할 거냐?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딱 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거의
카오스가 일어날 겁니다. 음. 물론 이게 인용이 돼도 혼란이 있을 거예요. 예. 하지만 그 혼란을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반발하는 사람들 크게 반발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 인용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상된 결과라는 거예요. 예상된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 사람들의 반발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되거나 이랬을 때는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잖아요. 그다음에 인구의 지금 뭡니까? 3분의 2가 분노하는 상황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럼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거고, 내가 볼 때는 어차피 통치 못해요. 네. 결국 하야할 수밖에 없다. 누구 말대로 하야하는 일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윤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서도 임기에 또 연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있었으니까 좀 임기를 줄이면서 대통령이 퇴진을 준비하는 그 가능성도 열려는 있다고 이미 보시죠. 늦었죠. 이미 늦었죠. 그거는 탄핵을 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을 들고 당시 한동훈 대표가 들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용산으로 갔는데 용산에서 거절했던 거거든요. 이제는 그 말이 통하지 않는 거. 국민들은 이게 기각됐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화를 낼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조기 대선은 될 겁니다. 조기 대선은 될 거고, 그럼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 찌라시는 별 얘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잖아요. 아니, 만약에 생각해봐라. 이재명 선고가 먼저 내려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선고가 그거보다 한 일주일 정도 늦게 내려준다고 하면, 그 다음에 2개월에 일주일이잖아요. 근데 원래 3개월 안에 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대법원 3심은 법률심이에요.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거든. 그러니까 지가 아무리 재판을 미룬다 하더라도, 뭐 한 달 정도로 까먹는다 하더라도 사실 할 게 없거든, 별로. 바로 언제라도 판단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선거운동하다가 딱딱 돼가지고 당선 무효 확정 딱 그럼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 찌라시가 다 도는데 그 재밌는 찌라시 내가 얘기를 해줄게요. 찌라시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은, 나도 들은 얘기인데 찌라시 보면 저는 찌라시는 안 보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재밌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그 위성 후보를 만들어 둔다는 거예요. 그때를 대변해가지고, 왜냐하면 흔들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거 우리 후보인데 이거 막 선거해가지고 신나게 막판까지 갔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판결이 딱 나가리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 라고 하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그 위성 후보를 하나 같이 띄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막 웃었는데, 또 웃을 말은 없는 게 실제로 민주당이 이 짓을 했거든. 총선 때 미성정당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야, 얘네들은 이거 하고도 남을 놈들이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내가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또 다른 한편은 이게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한 번 또 일어났고, 저 사람들은 그 짓을 하고도 남을 사람들이라는 걸 생각하니까 또 웃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다음에 이제 국힘 쪽에서는 또 어떤 지적이 나오느냐, 이것도 좀 웃기는 건데, 김건희를 출마시킨다는 거예요. 야, 이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굴 좀 마음에 두고 있느냐. 우리는 이제 김문수 거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들리는 얘기에 따라 아니다. 점 찍어준 건 믿을 사람 역시 원희룡이다. 근데 원희룡 또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면 이제 역시 이 지금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구심점으로 해서 모여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가져가려면 이제 그 대신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김건희 여사다, 뭐 이런 썰까지 분분하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웃자고 한 얘기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담아 두지 마십시오. 예.